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마감백천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늘 양대지수는 또 한 번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질주를 하는 오늘장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관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와 또 이 자동차 관련해서 15%에서 25%의 즉각적인 관세 인상 이야기가 전해진 상황인데요. 프리마켓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으나 정규장에선 다 말아 올렸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으로 자금이 강하게 쏠리면서 쉬었었던 코스피의 질주가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구간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자리, 오늘의 고가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의 강세로 5,058포인트까지 재차 올라와줬고요. 코스닥은 오늘의 고가가 1,081포인트입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약세 출발이 됐다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고가 부근까지 재차 반등 시도 나서고 있습니다. 1.3% 가까운 상승으로 1,07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1,448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담아가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300억 원의 순매수, 기관이 현재 3,500억 원의 매수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긍정적입니다. 어제는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한 번의 거친 매수로 시장에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순매수 확인되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은 일단은 한 차례 팔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1조 1천억 원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원,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도 이 매수 강도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상단 종목들의 분위기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는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전일 3%의 상승을 보였었죠. 오늘도 3%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의 급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전해졌습니다.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 AMD 등의 최초로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호재도 있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단독으로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차세대 AI 칩 마이야 200에 단독으로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7%의 급등으로 78만 원 선까지 올라와줬고요. 참고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는 목요일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양사가 나란히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질지도 궁금하고 참고로 오늘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SK하이닉스 기업 가치 2천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오늘 호재 속의 호재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관련한 밸류체인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오늘 온기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이 관세라는 카드 속에 프리마켓에서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으나 오늘 재차 이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빨간불 켜주기도 했었는데요. 보합을 기준으로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요. 현재는 0.3%의 약세로 49만 원 선에서 전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강하게 담고 있는 현대차 확인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와 다른 흐름이죠. 1% 가까운 숨고르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따라서 1%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오늘 혼조세가 뚜렷합니다.
이 안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 오늘 부각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시총 8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7% 가까운 강세로 47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최근에 조방원으로 계속해서 이 시선이 가죠. 오늘은 조방원 중에 원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대형 원전주들 연일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턴 신호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부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대비해서 수급이 뺏기는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 이 상승은 오늘 제한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93,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어제 시장의 강세, 그 주역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과 또 2차 전지의 랠리가 있었을 텐데요. 알테오젠이 소폭의 상승, 현재 40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오전 대비해서 양봉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에코프로 7%의 강세. 하지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우리 현대차와 함께 로봇주들의 시각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이 현재 8위부터 8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6위부터 삼천당 제약이 7%의 강세, 40만 원 넘어섰고 41만 원 선도 터치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 오늘 신고가 또 한 번 써 내려가고 있고요. HLB도 5%, 코오롱 티슈진까지 52주 신고가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4%의 강세, 그리고 펩트론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해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상단은 좀 제한적이네요. 2.5%의 상승으로 28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참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걱정으로 시작을 했건만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나 강한 우리 시장이죠. 유동성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1월입니다. 1월 마지막 주간도 코스피 코스닥의 랠리가 돋보이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 우리가 어떤 전략 챙겨봐야 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5,000P와 천스닥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죠. 네, 그리고 전형욱 전문가도 오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떠한 자리인지, 지금 이 상승장을 즐기면 되는지 우리 전형욱 전문가와도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시장 강호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악재와 호재가 같이 아우러져 있지만 시장은 호재에 훨씬 더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라면 5,000P와 천스닥 처음으로 종가 형성을 할 텐데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끝나지 않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대외 노이즈들, 악재들이 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 증시에 있는 가장 강한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 정부의 이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상방으로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메이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2%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000, 이제 코스닥 1,000, 이제 나란히 우리가 목표치를 좀 채우면서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발 노이즈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전 대비해서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금 0.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꺾일까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상승장을 온전히 좀 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인 순환매 공략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주도주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좀 많은 수익을 거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힘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떠한 섹터나 종목들을 포착을 해야 할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로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대표적인 큰형님 둘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반도체에서는 호재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반도체 수출 지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25년도죠. 반도체 수출액은 1,753억 달러로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22%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가까이가 바로 반도체였다. 그래서 2위였던 자동차 대비해서도 지금 2배 많은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호황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성장 기대감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특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공급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는 27년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예상 실적, 상향 조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는 것은 역시나 예상 실적치가 지금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죠.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시가총액 2,000조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자체 AI 칩인 이 마이야 200에 또 SK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들려오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를 계속적으로 밀어줄 만한 그런 호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방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단기 평선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는 끌고 가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가격 사이클의 호재까지 함께 갖고 있는 너무나 강한 섹터죠. 반도체 역시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특히나 이번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HBM3와 HBM3E에서 놓쳤었던 점유율들을 그러니까 파이들을 다시 한번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와 AMD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래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HBM4를 양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엔비디아 주최로 이제 GTC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 HBM4를 탑재한 이제 루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범용 디램과 낸드 쪽으로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HBM4까지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속이 될 것이다. 길게는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범용 D램 가격도 앞으로 HBM에 들어가는 D램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 삼성전자에서 내놓는 이 새로운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제일 낮은 게 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그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권. 지금 수요가 공급을 한 30% 정도 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오고 얼마 전에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뭐 많게는 170조 원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이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60조를 적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상 뭐 PER 같은 경우에는 뭐 7배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PER 7배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하단보다도 미치거든요. 밴드 하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1배에서 1.5배 수준 사이에 머무를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이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일선, 11선을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 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는 계속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일에 동반 실적 발표 혹은 컨콜도 지금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미 기대감이 좀 실렸고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좀 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혹은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단기 차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방 통해서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까지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삼성전자 짚어주셨습니다. 29일 목요일이죠. 컨퍼런스 컨콜 전후로 해서 단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짚어주셨고요. 자, 주셨던 종목 안에서 또 한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한전 KPS 지금 수익률이 15.97%인데요. 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올라가 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 급등을 보였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탈 원전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특히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추천 당시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은 정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주들보다 좀 한 발짝 뒤늦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대표 종목군들이 오르고 나서 그 뒤에 후발주자로 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전 KPS를 추천드린 당시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후발주자로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뒤늦게 좀 터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전 KPS 제가 이제 추가적인 AS는 좀 공개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시다라고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과 함께 전력들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 여전히 홀딩 그리고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CMTX고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일까요? 네, 이제 CMTX 앞서 반도체 호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내 유일의 TSMC 1차 협력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서 또 추가적으로 협력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 점유율 4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각 공정의 필수 소모품, 이 실리콘 파츠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MTX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호황과 함께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서 계속해서 매출이 좀 늘어난다,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디램이나 낸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지금 가동률 증가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성장하는 동방 성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대비 실제 영업이익이 한 700% 이상 폭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6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반도체 호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이 시각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빠르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하단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상승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자리인데, 오히려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상장 첫날을 제외하게 되면은 종가상 고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1차 목표가 그래서 14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밑에서 다시 재공략한다라고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CMTX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우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규 상장주인 CMTX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 접근해 볼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CMTX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국내 유일의 TSMC 1차 협력사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입니다. 오후장에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5천 원, 오늘 장중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단기간 안에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정보 방에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확 쏠렸다면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갑니다. 현 시점 우리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확실히 주도 섹터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오전에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했지만 시장은 강하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는 5,000P를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SNS에 이제 코멘트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영웅실의 가족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트럼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캐나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좀 관계가 있는 나라들한테 좀 관세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가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관세는 결국 이제 대화가 오고 갈 거고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변수가 시장에서 이제 부담은 계속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잘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 타코로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는 제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주도 섹터를 많이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어떤 걸 매수할까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발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또 이제 우리가 자동차는 로봇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이제 오히려 뭐 조정 주면은 다시 들어가자.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매수세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또 로봇 좀 밀린다 하면은 다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간다. 이게 코스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자체 AI 칩 뭐 이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외신에서 CT에서는 목표가 140만 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호재성으로 이제 다가왔고, 이전에서는 이제 HBM4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뭐 SK 하이닉스에서는 조금은 악재로 다가왔죠. 왜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삼성전자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엇갈리는 상황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좀 주춤할 수 있었으나, 다시 한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CT에서도 목표가 140만 원 이슈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5,000피를 못 넘겼으면은 박스권을 좀 그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00 위아래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이런 식의 이제 단기 매매가 계속 집중되어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또 다른 이슈가 나와주니까 시장에서도 계속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단타성 자금도 많이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9시 30분까지는 단타성 매물 나가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시장 회복해주고, 이런 시장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서는 1월 달만 해도 거의 4-5번 정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 뭐 20% 이상 관세, 그 다음에 뭐 또 유럽 관련해가지고 또 관세, 프랑스산 와인에 또 200% 관세,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오늘은 또 한국한테 25% 관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캐나다, 이란, 이런 국가 자체가 중국을 좀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압박은 들어올 수 있으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미국도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행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캐나다 관련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 수주 전에 그 잠수함을 수주하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캐나다 측에서 이제 자국 내 이제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또 현대차 그 정의선 회장님이 또 이제 캐나다에 또 합류를 또 하기 때문에, 미국은 최근 캐나다하고 영토 이슈 이런 이제 신경전을 또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공장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점도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비준이 된 나라는 일본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관세를 높일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다고 해도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철회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코스닥 쪽에서도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코스닥으로 갔던 자금들이 일부 다시 코스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코스닥을 좀 더 매수해 놓는 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로 오늘의 시황을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정말 많은 섹터들이 강하잖아요. 우리 어떤 섹터에 눈길을 줘봐야 될까요? 저는 반도체 장비 쪽, 소부장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되고 말 많이 나오고 있죠. 26년도 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9,750억 달러 돌파 예정입니다. 거의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린 키워드가 AI예요. 그 AI와 함께 성장을 강하게 끌어올렸고, 지금 AI 슈퍼사이클 안에서 또 HBM으로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수요라든가 이런 게 계속 증가하면서 메모리 업체들 공장 풀가동 중이고, 또 공장 계속 돌리면서 검사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쪽으로 코스닥 자금 이동도 확인됐고요. 오늘이야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K 하이닉스 호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로 돌아간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코스닥 키 맞추기 들어갔고, 코스닥의 유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조정 주면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또 2차전지 제약 뭐 이런 게 올라왔잖아요. 오늘 오전 원전 갭상승 시작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주도 섹터 탐색전에 나서고 있고, 근데 어제 특징은 코스피 조정 주면 바로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 끌어올린 이슈 자체가 AI,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안에 배터리 탑재해야 되는 이슈가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로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검사 장비, 코스닥 쪽으로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코스피에 대한 스토리를 가져와 준다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술피지 일어나 주니까 어차피 반도체 검사 장비 더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쪽, 장비 쪽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장비단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파크 시스템스 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9% 상승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 9% 정도 상승을 많이 해줘요. 이전에 보면은 뭐 1월 2일 날에는 이제 7%,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날 작년이었죠. 9%, 그리고 어제도 9% 상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까지 움직여주진 않는데, 지금 확실하게 코스피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됐을 때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많이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유럽, 대만, 뭐 더 나아가서 인도, 뭐 독일, 중국까지 해외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매출처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연락사무소를 좀 포함하면은 30개에서 33개 정도에 달하는 이제 그런 이제 33개국 정도에 달하는 판매방이 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선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파크 시스템즈도 지금 2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 좀 더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이제 뭐 중국 관련 매출이 좀 감소했었어요. 전체 외형이 뭐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25년 4분기 이후에 다시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파운드리에 적용되는 신규 장비가 최근 테스트 과정을 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 실적 기여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종목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에 집중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이 안에서의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AS 가볼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 되겠습니다. 최근에 받았던 종목인데 어제 2차 전지가 날아올랐었죠.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보합 부근에서 숨고르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은 10%가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1월 20일 날에 제가 이제 특징 섹터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 2차 전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음극재 사업 부분,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포스코 ESM 인수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는 리튬이온이 이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또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시장과 맞물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듯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이슈를 타면서 갔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에서는 시장에서 이 실적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종목이 잘 가는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안에서도 원자재,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이제 중국 제재가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완성차 배터리색 기업, 중국 외 기업들 이 벤더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그룹 중심으로 관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0월부터 31일 9월까지 계속 이제 2027년부터 31년까지 계속 4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6천억 규모의 이제 2차 전지용 천연 흑연 응급제를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대규모 수주 시작으로 26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조 흑연 중심 수율 개선이 좀 문제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양극재 가동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적 모멘텀은 조금은 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 게다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인데 단기적으로는 수요 둔화나 이익률 저하로 좀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라는 키워드가 다시 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리스크는 좀 해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우리 단기간에 수익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룸 열려 있다. 우리 직전 고점까지는 홀딩해서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입니다.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은요. 자, 오늘 유일 에너테크 주셨는데요. 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동시수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이제 특히나 뭐 노칭이나 스태킹 장비 쪽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 효율성하고 최종 제품 품질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 트렌드가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각각 다른 특성에서 이제 최적화된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 채택 늘리고 있죠.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이제 새로운 수주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인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시제품 생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양산 준비 들어가면서 전고체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 유입에 따른 단발성이 아니라 35년도까지 약 270억 달러 규모로 성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기업도 ESS 시장으로 눈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오창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체계 구축한다는 소식도 배터리 장비주들에게는 또 호재성으로 다가오면서 전력 설비 구축 수요 증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까지 또 단순 유지 보수를 넘어서 대규모 신규 장비 발주가 또 예상되고 있고, 유일 에너테크 정밀 기술 자체가 ESS용 배터리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원 확보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SK온 서산 공장에 대한 수혜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LG 화학으로부터 이제 투자 일치, 그리고 북미 공장 가속화에 따라서 유일 에너테크는 지금 주가도 좀 내려왔고 오늘 이제 개파락해서 시작했지만 그의 하락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1,890원, 손절가는 1,065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일 에너테크 챙겨 가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890원, 손절가는 1,065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친절하게 매매 전략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번 우상향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CMTX 유일 에너테크와 함께 화요일 장 마무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화요일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우리 만나는 날마다 시장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뭐 울고 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끄떡이 없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사실 이제 그 마침에 조금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트루 소셜을 통해서 그런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결국 이런 일련의 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내의 투자를 빠르게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강도의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타코 트레이드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것이 또 결국은
이러다가 또 이제 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쪽의 어떤 시장이 이제 너무 학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 우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은 사실 반도체 투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가 오늘 저는 좀 예상 밖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의 매기가 형성이 되는 측면이 있고 네. 여기다가 오늘 또 SK텔레콤이라든가 또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역시 이제 지수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이 뭔가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뭔가 조정이 나오면은 그야말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락할 때 샀으면 늘 기회였던 걸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죽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대표님, 어제까지는 이제 자금이 코스닥으로 제대로 흘러가겠다. 그래서 코스피가 쉬겠다로 보여졌으나 오늘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 덕분에 이제 코스피도 계속해서 우리 눈길 줘봐야 되겠죠? 글쎄요. 근데 사실 이제 수급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엄청 사죠. 예, 2조 기관이 사실 어제 오늘 샀고요. 이틀 동안에 거의 3조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 네. 결국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의 하나의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의 이제 기조적인 상승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관의 자금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또 이제 개인들의 개인들이 최근에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간접 투자의 자금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시장 주변 자금 유동성의 증가와 함께 간접 투자 자금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이제 넘어가는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이제 대형주들 지수 관련된 지표 종목들의 상승이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 코스피에서 나타난 것이 코스닥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의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기관들이 폭풍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2조 6천억 원, 오늘 1조 넘게도 담아가서요. 앞으로 코스닥 그 속해 있는 종목들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의 주인공 SK 하이닉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이 시간에도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면서 이제 79만 5천 원 터치가 됐어요. 8%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좋을 것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 또 세론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도 지금 있고요. 오늘의 상승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그 AI 칩에다가 HBM3E를 나눠 공급한다는 부분들, 네. 마이아 200이라는 칩에다가 이 부분이 일단 좀 불을 지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그 실적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것이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이제 그 ADR 상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혹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HBM4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뭐 공급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라는 또 심리들이 작동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구나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외사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두 종목이 전부 다. 이제는 SK하이닉스가 목표가가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 지금으로서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는 꺾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네. 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거기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는 세론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시장이 어제처럼 만약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의 또 매기 이동이 조금씩 이제 또 확장이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그냥 포트에 있으시다면은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냥 뭐 이거는 뭐 지금 섣불리 매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시세의 그 마지막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갈 때까지 가보자 전략이 좀 통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오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140만 원으로 올려 잡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83만 원이었었더라고요. 이제 단숨에 돌파가 될 예정입니다. 80만 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들은 홀딩해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지 않았다면 중소형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죠. 사실 이제 지금은 신규 매수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죠. 너무 엄밀히 어려워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단 뭐 목표가를 떨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목표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이전에 만약에 뭐 이전에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 바닥에서 한 지금 100% 이상 뭐 삼성전자도 200% 올라온 거고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점에 사신 분들이야 걱정이 없어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는 조금 이런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로의 어떤 눈길을 돌리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트루스 소셜, 네.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15%에서 25%로 즉각 인상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큰 영향은 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잖아요.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좀 네. 무뎌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언제부터 뭘 어떻게 그 관세를 할 건지도 그런 언급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금 뭐 캐나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세 뭐 100%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를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됐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또 이제 쿠팡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정치권 쪽에서의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네. 이런 어떤 이제 제스처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관세로 얻어낸 대미 투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협정은 타결이 됐는데 투자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해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의미의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번 타코에 매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이런 그 상황도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같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이슈가 장기화가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를 해야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향후에 뭐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또 이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안에 불확실성이란 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를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오늘 현대차만 놓고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프리마켓에서 오늘 한 6%도 낙폭이 확대가 됐었는데 네. 다 말아 올리면서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3일 음봉 이후에 오늘의 양봉,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결국에는 오늘이 또 매수의 기회일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뭐 단순히 어떤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 조정의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현대차가 1월 한 달 동안 지금
2배 올랐어요, 정확하게. 네. 1월 초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일단 거의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이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도 조절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뭐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로보틱스 가치를 얼마 줄 것이냐 시총 100조가 1차적인 목표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총 100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너무 빠르게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진행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실적 발표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다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런 로보틱스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진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사실 현대차 빠지니까 또 뭐 좀 이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지금은 사실은 분할 매수의 관점이에요. 네. 철저하게 조정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바로 2차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조금의 어떤 이제는 쉬는 기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전략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들고 있는 리스크라고 한다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단숨에 59만 5천 원 돌파가 되면서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말씀을 주신 거고 이번 주 목요일에 현대차도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질지도 체크해 보면서 지금은 명확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겠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서 봐야 되는 섹터는 로봇일 텐데 현대차가 올라간 그 배경은 뭐 완성차의 실적이 아니라 로보틱스잖아요. 로봇주들의 랠리도 이어졌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금요일에 하한가까지도 갔던 종목들이 있었고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갔었고 네. 근데 오늘은 또 쉰단 말이죠. 로봇주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라든가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코스닥의 어떤 인덱스 관련된 종목들로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네. 만들어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상대적으로 또 로봇주 내에서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폭이 좀 더 적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인 랠리의 흐름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고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급증하는 구간이고 시장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봇이 가장 대장주였다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의 좀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로봇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로봇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초기 시장의 형성 과정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술적 발전이 단기에 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따라서 관련된 기업 가치가 강하게 좀 올라오는 이러한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다음에 다음은 어디냐? 네. 생태계 조성이 이제 좀 더 활발해지면은 결국은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라든가 종목의 재편이 나타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향후에는 이제 종목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옥석가리가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로봇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테마의 관점에서 이제는 장기적인 성장 산업으로의 위상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 차례 랠리는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저는 조정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역시 현대차의 밸류체인이에요. 지금 일단 이제는 로보틱스의 중심은 현대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겪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단순히 현대차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도 어떤 이러한 피지컬 AI와 관련돼 있는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현대차의 밸류체인 쪽에 우선적인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로봇 산업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맞겠습니다만 1차 랠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 주셨고 그렇다 보니 이 안에서 조정을 기회를 삼는다면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추려보자 말씀을 주셨네요. 자, 짧게 원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의 랠리가 나와주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유턴을 방향을 네. 틀었습니다. 그간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사실 원전이 발목을 잡혔었잖아요. 이제 날아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요? 사실 이제 AI 워낙 그 AI 밀접하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전력 수요가 워낙 크니까 이런 그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의 뭐 재생에너지 집중 정책 가지고는 전력망의 어떤 그런 쪽에서의 감당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기존의 안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예를 들면 뭐 2030년까지 2037년 8년까지 대형 원전 2기, 2035년까지 SMR 1기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원한대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국내 어떤 원전 관련된 산업의 환경이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은 여긴 정말 플러스 알파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이제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지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가장 핵심에 있고 네. 원전 이외에도 SMR 여기다가 이제 가스터빈까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의 대응이 저는 가장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원전, 그 안에서는 대장격을 봐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네요. 원전, 뭐 SMR, 가스터빈 관련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관심 섹터와 또 종목을 받을 시간인데 네. 이렇게 시장 잘 갈 땐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나 말씀드릴 건데 결국 네.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진짜 잘 갔죠? 그 잘 이후에? 갔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조금 이제 한번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최근에 바이오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워낙 이번에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한미 약품의 어떤 호흡기 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이쪽에서의 매출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북경 한미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는데 최근에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한미 약품은 신약 관련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비만 신약 에펙글레나이타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식약처에다가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국내 공식 출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근육을 이제 근육의 감소 없이 체중을 빼는 이런 어떤 신약 관련된 지금 후보물질 관련해서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질환성 지방간염 메쉬라고 그러죠. 이 메쉬, 그러니까 파트너인 머크사가 주도하는 메쉬 치료제인 에피노페그튜다이드 관련해서 이제 작년 12월에 임상 2비상까지 완료가 됐는데 상반기 중에 학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것도 이제 아마도 올해 내로 뭐 이제 이제 품목화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능해 보이니까 네. 결국 올해는 메쉬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비만 치료 이런 쪽에서의 신약 기대감이 한미약품의 주가를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뭐 전고점이 이제 사실 50만 원인데 그보다 좀 더 높이 잡아서 일단 1차적으로 5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요번 그 하락 과정에서의 저점이었던 4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미약품 주셨을 때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자리였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수익 많이 봤습니다. 한 번 더 받아본 자리고요. 우리 목표가는 직전 고점 돌파 노려봅니다. 직전 고점이 49만 7천 원인데 55만 원으로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40만 원. 오늘의 종목 한미약품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해가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트럼프가 관세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주가가 출렁거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자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시장은 우상향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뒤섞여서 시장의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가운데 이쪽 분야도 절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까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을 넘겨주시죠. 자, 우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증권 지금 이 금융 안에서 이 두나무 지분 8% 그러니까 하나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두나무를 관련해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아니라 삼성까지도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들에 힘입어서 정말 이 시장이 도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협력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페이가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덕분에 미국이나 캐나다 안에서의 이용자들은 이 코인베이스 안에서 삼성페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자, 우선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삼성 내의 금융 계열사를 이용해서 두나무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플랫폼으로 인프라 자리를 선점하지 않을까라고 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 쪽보다는 인프라 쪽의 자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한원투자증권 지금 두나무 지분을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가 정확하게 또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에 두나무 주식 206만 9,450주를 580억 원 가량에 취득을 했었던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나무 지분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좀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이 하나투자증권의 의지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두나무, 지금 이제 네이버와 함께 결을 하고 있죠. 네이버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경우 이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네이션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2.54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최대한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미 가상자산 안에서 해외 쪽에서 열심히 또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 가상자산 관련주인 시큐리타이즈에 지분을 투자를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에서 또 크리서스와 쟁글 각각 12월 달, 1월 달에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진심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곧이어서 이번 돌아오는 6월에는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STO 플랫폼까지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과연 하나투자증권도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도래를 할수록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한 번씩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삼성과 하나투자증권보다 밀접한 건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정말 이렇게 큰 합병을 우리가 앞으로 목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좀 가로막는 이슈가 있었죠.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 때문에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곧이어서 합병을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최종 안에서 제외가 되거나 이러한 지분 제한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가 6월 말에 또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아까 하나투자증권이 만들게 될 STU 플랫폼 같은 경우도 6월 달인데 보다 좀 일찍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면 지금 네이버라든지 두나무 그리고 앞서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삼성까지 이렇게나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뛰어들게 되다면 이 자산 시장이 정말로 크게 도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 금융 연합군에 대한 출범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지금 저번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나 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3,000포인트까지 코스닥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돌아오는 다음 달에 이 기본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 발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면서 정말 이제 시장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점들 계속해서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더불어서 항상 경쟁사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시트가 좀 기정사실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점도 함께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가운데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들 현 시점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두나무 관련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증권 쪽의 수혜들 함께 받아가면서 6.75% 상승하고요. 대표적인 두나무 관련주기도 하죠. 우리기술투자도 3.88% 상승합니다. 자, 오늘 네이버의 주가 향방이 좋은데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3.3%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은 각각 나란히 2%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오늘 장은 좀 더 마무리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녀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다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이럴 때에는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도 섹터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이것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원전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 이성 그리고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쪽들은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주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 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 관련 일정들은 우리가 2월 6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HVM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HVM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으로 봐야 될 부분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2026년부터 시작되면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2025년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결국에 HVM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2026년보다 더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26년까지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주항공 섹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200조 원에 다다르고 그러면서 IPO를 추진할 경우 우주항공 섹터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우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 또한 향후 대한민국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전 세계 탑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성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일론 머스크가 향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성 발사에 대한 이성 산업에 대한
그다음 구체적인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타링크 2세대 위성이 7,500개에서 15,000개까지 확대됐다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위성 쪽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죠. 내일부터 2026년 도쿄 우주산업박람회가 30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30일까지 위성 관련 이슈들은 지속 나올 수 있고, 또 미국 또한 상업우주산업 글로벌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글피까지는 위성 관련주들이 시장에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활용 점정은 2월 6일 미국의 유인 달 탐사죠. 아르테미스 2 발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성 섹터들은 여전히 다음 주까지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매수에 가담했던 투신들이라든가 이런 기관들 매수가 이제 매도 전환돼서 탄력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주도 섹터의 대장주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들은 주가가 단기 급등 후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또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강세 기조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HVM은 81,0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절반을 매수 희망 예정 수량의 절반을 선취하자. 그러면 81,000원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72,000원부터 8만 원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절은 일단 짧게 잡아드릴게요. 7만 원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지금까지 이제 신고가 행진을 지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4,800원 직전 고가가 아니라 우리는 14만 원까지 여전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주 HVM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볼게요. 7만 원으로 주셨는데 매수가가 7만 2천 원에서부터 현재가 8만 원 그 사이에서 우리 매수해보자 사인 오늘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냐쌤과 시장 진단을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양대지수의 초강세, 우리는 목표치를 어디까지 내다보고 달려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코스피는 5,500까지 쉼없이 흔들림 없이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 코스닥에 대한 목표치 기대치를 3,000포인트로 제한했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6,8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2조 6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기관들이 2조 6천원 하루에 매수한 규모는 제 경험상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6,800억 외국인들 순매수한 것 또한 처음으로 이제 판단되거든요. 5,800억 수준까지는 가끔씩 봤지만 6,400억이 넘는 것들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정부의 목표치가 3,000포인트를 의지를 보였을 때 결국에 이제 기관들, 금융투자들이 역시 매수에 유입되는 것 긍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해서 반도체 중심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코스닥에서 보면 금융투자, 기관들 금융투자와 투신연기금들이 오늘도 1조 6천억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고점을 5년 만에 돌파한 그러한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 코스닥 역시도 1062포인트 2021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어제 상황에서 돌파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관들 역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시세 탄력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탄핵이 얘기가 나오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 연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또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일단 정치적으로도 혼선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조정을 기다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이 많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기관 수급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는 매수 후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지 하락을 기다려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내일이죠. 내일 새벽 미국의 FOMC 발표 여기에 대한 관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 이제 관망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자, 전일 미달액일 코스닥은 5,000포인트를 달성했고 코스닥은 5년 만에 1,06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책 비전으로 3,000포인트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트럼프 변덕이 나왔어요. 무역 합의에서 다 어느 정도 도장을 찍었는데 자동차 관세를 또 인상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섹터들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트럼프의 변덕 때문에 반도체라 이런 것들이 또다시 관세 리스크가 노출돼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입장에서 하루에 코스닥만 2조 6천억을 매수했고 오늘도 1조 6천억을 매수해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선호할 수도 있고 코스닥의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것들을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가장 많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보면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주로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이 주도 섹터와 그다음에 시장의 대장주로 부각됐던 그런 쪽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1월 말 2월까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를 하지 않으면 3월, 4월 조정 시점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는 반드시 이 대장주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주와 자율주행, 통신, 원전, 로봇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수익 추구 전략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합리적이고 또 다음 달 이제 설 명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 비용은 결국에 투자 수익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부분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물론 고객 예탁금은 공모주 청약권 관련해서 이틀 동안 2조 5천억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주식형으로는 1조 5천억 유입되면서 126조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출이 다소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1월 31일 기준까지 봤을 때 대략적으로 210조 원 수준에서만 이 부분이 210조 원까지는 최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있었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다. 유동성과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여전히 우리는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코스닥 3,000포인트를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미국의 상업 우주 국제 컨퍼런스가 있죠. 물론 FOMC 의사록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26년 도쿄 국제 우주산업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우주 섹터들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내일 한국형 핵잠수합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가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캐나다 급격 긴급 출장을 갔거든요. 수주 관련 60조 수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선주들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핵 연료 공급 포럼과 원전, 금융 원전 정상회의가 있어요. 오늘 원전주들이 일단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전주들이 지속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원전주들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봐야 될 부분이 핵 잠수함과 핵 연료 공급 관련된 게 어떤 걸까요?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ASML 자 이런 쪽 그다음에 G 버노바 자 이런 메타 이런 것들 내일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부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일 전략기획투자협의 정부 일정에서 요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전략기획이라는 것도 앞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그런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섹터들이 결국엔 또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반도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2차 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모빌리티 같은 것들은 내일 시점에서 한번 또 테마가 이뤄질 수 있고 그다음에 KGX 민간 합동 출범식이 있어요. 그린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그다음에 탄소 중립 포집 관련 쿠스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 ESS 이런 쪽들이 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우주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은 내일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과 경제 일정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다녀쓴 종목 AS 가볼 텐데요. 오늘은 신고가 특집입니다. 일단 원전주부터 볼 텐데요. 자, 원전 오늘 두 종목의 AS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BHI부터 볼게요. 우리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오늘 78,000원도 찍었는데요. 현 시점 어떤 전략 챙길까요? DH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12월 9일 날이죠. 이거 흔들림 없이 매수하자. 원전은 정부의 신규 원전 지원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확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제시해드린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 신규 설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이런 상황에 보면 BHI는 목표 주가를 이제 달성한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외국계라든가 기관들 아직 나오지 않은 국면이죠. 하지만 일단 내일 반등을 주면 저는 77,000원, 78,000원이면 이거는 매도하고 다시 저는 55,000원 전후에서는 이거는 다시 한번 매수하고 싶다. 원전 역시도 이제 정부의 육성이 있고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외롭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한번 BH 같은 경우도 10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지만 안전하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후에 조정을 다시 기다리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BHI 목표가 10만 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고가죠. 77,000원, 8,000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매도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 원전주인데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인 뒤에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익은 100%를 넘겼는데요. 역시나 홀딩일까요? 한전기술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15만 원은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돌파했거든. 그러면 15만 원을 목표했는데 얘가 16만 원까지 갔다가 15만 원을 지켜줬으면 저는 다시 한번 열고를 외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꼬리가 길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접근할 수 있는데 내일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BH라든가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12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전기술도 우리 AS 챙겨봤습니다. 세 번째 AS는 우주항공주고요. 나노팀 최근에 강조를 정말 많이 주셨던 종목인데요. 단기간에 큰 수익 받습니다. 우리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26%의 급등을 보이면서 10,000원도 터치가 됐었거든요. 현 시점 목표가 어디로 주실 건가요? 나노팀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은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단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2025년도 흑자 전환했지만 2026년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신고가를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기관들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주항공 섹터들 역시도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노팀은 저는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승부를 본다면 39,000원까지는 저는 끌고 가라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39,000원까지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가 13,000원이에요. 그러면 내일과 2월 6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노팀은 13,000원 목표 주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노팀은 우리 목표 주가 계속해서 홀딩해 보겠습니다. 3만 원 이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일단은 10,000원, 15,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셨네요. 우리 다냐쌤 정보방 오셔서 좀 더 정확하게 이 가격 전략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AS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RFHIC입니다. 작년부터 강조를 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갔습니다. 뭐 그냥 1년 내내 우상향을 그려가는 종목인데요. RFHIC 우리 수익은 200%가 넘어갔고요. 현 시점 어디까지 볼까요? RFHC는 우리가 지난 1월 8일이었죠. 목표 주가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상향시켜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상향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의 개선이 이제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3,000을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육지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주파수 경매를 본격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타링크 또한 위성을 15,000기까지 갔을 때 이 통신주들은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위성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통신산업 역시도 긍정적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8일 날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이 실적을 보고 코스닥 3,000을 향해서 간다면 RFHC 엉덩이 무겁게 지난 2021년 고점 48,500원 요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RFHIC는 우리 목표가 또 올려서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2분 남짓 남았는데요. 동시호가 특징 섹터 오늘 반도체 보겠습니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지금 4%, 8%의 급등인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반도체는 똑같아요. 제가 늦어도 2027년도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상승 배경을 보면 삼성전자가 29일에 HBM4 엔비디아 공급 여부를 발표할 거다. 요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납품하는데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차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마찬가지죠. 일정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양, 제우스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DI, 신고가 도전, 신고가 또 나왔어요. 아직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하락 조정이라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말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2026년 말 2027년까지는 흔들림 없이 끌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여러분 이 강세장 함께 즐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도 잘 주고 계시고 시황에 대한 이 날카로운 분석을 늘 제공해주고 계시죠. 이 정보방 안에서 다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다녀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대박이죠. 오늘 지속적인 상승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네, 1월 27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약세로 출발이 됐었던 양대지수였으나 이 낙폭을 돌려내고 일제히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4,900선까지도 4,800선까지도 내려갔으나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7%의 강세 5,084포인트. 오늘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찍어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강했습니다. 1.7%의 강세로 1,082포인트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통해 보면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가 돋보였죠.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6,500억 원의 순매수,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담아갔습니다. 기관의 3,300억 원의 매수도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으로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독보적입니다. 어제 기관은 2조 6천억 원의 매수 보여줬었고요.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는 더 강화가 되면서 무려 1조 6천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소폭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로 가닥을 계속해서 잡아갔고요. 장중에는 1조 원도 넘는 순매수 보였으나 현재는 9,300억 원의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상단 마감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상단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야말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올라가면서 15만 9,500원, 최근의 신고가 16만 원을 코앞에 둔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가 넘어가는 강세로 80만 원에 안착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갔던 SK하이닉스고요.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재차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세라는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낙폭을 돌려내는 흐름이었습니다. 0.8%의 하락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8%의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종목별로의 온도차가 뚜렷한데요.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달리자 나란히 달려가면서 시총 8위까지 진입에 성공을 해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원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1.9%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들 또한 어제 이어서 오늘 빨간불 켜준 종목들이 월등했는데요. 알테오제는 40만 원 선 안착하며 끝이 났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가 6%의 상승 마감됐습니다. ABL바이오도 오늘 추가적인 랠리 보였던 가운데 로봇주가 오늘장에선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가기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약세 마감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요.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
오늘 신고가, HLB, 코오롱티슈진 일제히 다 신고가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4%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펩트론도 오늘장에서 2%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도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내일도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과연 수요일은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 김정엽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흐름이 독보적이기도 했었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상했었던 증시의 방향이랑은 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가 좀 과했었던 것 같고 시장이 오늘 너무나도 강하게 다시 좀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그다음에 또 기대감이 여전히 또 강력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 부양책이라던가 아니면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력한 흐름들이 너무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그래도 5,000포인트 부근 안에서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의 명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그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다른 변수들을 생각하고 분석을 한 것보다도 시장의 또 작은 유익과 그다음에 기대감, 심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강력하다라는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좋은 이슈가 붙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오늘 실제로 트럼프 관련된 또 관세 리스크들은 충분히 우리 시장을 흔들 만한 명분이 또 됐었던 부분들도 맞았죠. 지금은 악재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또 같이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뛰어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잘 나올 거를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가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변화와 또 반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은 계속해서 상방에 나올 것 같은데 중간중간 조정이라던가 쉬어가는 그런 변수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로 힘이 좀 많이 몰렸는데 과거와 다른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가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수급 편중 현상들이 너무 강하게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부양책 3,000포인트 목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거의 기계적인 그 수급의 이동이 코스닥 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도 그렇고 오늘 물론 SK 하이닉스가 좀 가장 뛰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코스닥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코스닥 부양책의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섹터의 종목들은 여전히 또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증시에 이제 그런 추가적인 상승 순환매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한번, 코스닥 한번 이렇게 또 티키타카를 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상승세를 우리 증시가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더욱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제 주도 업종에 수급들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 준비해 보시고 차분하게 또 대응을 하시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지난달처럼 계속해서 또 대박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해봤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시간인데 오늘의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를 안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백전불패 방송을 하면서 특징주로 가장 많이 좀 선택을 했었던 기업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고가를 쓸 때마다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장중에는 관세 문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서 NXT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약세 출발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AI 칩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단독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장중에 봤었을 때는 한 7%대 상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뭐 마감하는 위치에서는 뭐 8%대 또 올라가면서 장 막판까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의 변화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코스피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몇 개의 종목들한테 수급 편중 현상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물론 뭐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소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던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또 강한 상승 랠리, 그다음에 코스닥의 부양책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또 강하게 반응하는 흐름들은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부양책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제약주라던가 2차 전지 쪽에 좀 중심을 좀 두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빠르게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우상향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 안에서도 충분히 또 빠른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뭐 충분히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어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소폭 조정이 나오는 그림도 있었는데 지금 뭐 이제 정규장 개장하기 전에 움직임을 보면은 마이크론마저도 지금 또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기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요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까지 이제 반응을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는 일단은 잘 나올 건데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코스피 5천 돌파 뭐 요걸로 인한 뭐 이제 차익 실현이 뭐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차분하게 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시선을 좀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펀더멘털 모멘텀 뭐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특징주 첫 번째로는 오늘 80만 원에 안착 성공한 SK 하이닉스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어제 우리 특징주로 같이 봤었던 기업 중에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어제 뭐 굉장히 좀 화려하게 올라왔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고 NXT 그 애프터마켓 시장 안에서도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5장 넘어가면서 뛰어 올라감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뭐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뭐 시장에 양쪽 시장의 자금들이 같이 또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로, 기관들은 코스닥으로 또 물밀듯이 또 매수세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대표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이쪽 안에서는 뭐 여전히 자금 유입이 완만하게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더욱 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지금도 뭐 잘 올라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구간들은 저는 아직은 또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을 보면은 실제로 모든 종목들이 다 강세 양봉이 나오진 않았고 특정 종목들한테 수급들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 걸려있는 상장사들, 그다음에 코스닥에 걸려있는 2차 전지 상장사들 안에서의 흐름이 조금 갈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코스피 상장사들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쏠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들 안에서는 일단 뭐 2차 전지 쪽은 뭐 굉장히 좀 잘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제 뭐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한테는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강한 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주들도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들이 다소 흐름이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자급의 힘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엔캠,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로 이제 2차 전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고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지속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보고 계신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종목 AS 가볼 텐데 최근에 히든카드 시간에 2차 전지 주셨죠. 강원 에너지와 우리 에코프로 BM 오늘 함께 AS 가볼게요. 네, 오늘 에코프로 얘기를 굉장히 좀 신나게 나눠보기도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과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선두주자인 에코프로 BM한테도 제대로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제가 제시드린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대략 한 3거래일 만에 20%는 넘는 수익률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또 높은 상승률이 또 기대가 되니까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와서 분할 매도는 당연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지금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이제 코스닥 수혜주와 더불어서 2차 전지는 지금 ESS 시장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만한 요인으로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로봇 배터리 쪽으로 또 부각을 받았고 우리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부각이 되면서 막 한 달, 두 달 사이에 300%씩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2차 전지 쪽 안에서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로봇이라는 날개를 단 그런 모멘텀은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고요. 에코프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좀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어제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이제 상승률이 나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좀 뱉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업종과 섹터 안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 강원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상당하다. 오늘 원전주들이 반짝하는 그림들 안에서도 원전주의 이슈를 또 같이 갖고 있기도 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침장에는 또 수혜를 좀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안에서 리튬 관련된, 그 다음에 삼성 SDI에 납품하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또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봅니다. 주봉상 차트가 지금 매물대 위쪽에서 놀고 있죠. 주요 저항 구간들은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순환매 차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다 힘을 좀 더 빡 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수익률이 그동안 보여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귀여운 수준이지만 앞으로 또 좀 크게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잘 가지고 가보실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 BM과 함께 강원 에너지 AS 해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제대로 반도체에 실렸습니다. 엑시콘 주셨던데 최근에 수익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엑시콘은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AS를 통해서도 충분히 목표가는 달성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더 잘 올라가고 상방 VI도 더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를 달성을 해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또 저평가 기업들을 위주로 또 선별을 해드리다 보니까 큰 수익률들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 안에서도 분위기가 들어왔고 오늘 이제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특징주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메모리 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스터 장비 업체들이 보다 좀 더 큰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캐치를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30% 이상의 수익이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엑시콘을 좀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제 요거는 이미 올라갔으니 또 새로운 반도체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엑시콘의 짝꿍인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그렇고 어제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아침에 저의 시황 미슐랭 방송 정보방 안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안에서도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추가로 또 다음 후속주자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같이 짝꿍이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요것도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덜 올라간 종목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고 네오셈의 또 추가 상승을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정보방에서도 올려드렸지만은 네오셈이 지금 기술적인 과거 저항 구간에 이제 좀 도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충분히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잡고 있는 매물대가 되죠. 여기 넘어가고 뛰어넘으면은 흔히 말하는 또 맥점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상승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안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일단은 좀 준비를 하시되 여기에서 대밀리지 않고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도 하니까 좀 확보를 하신 이후에 좀 더 욕심을 내보실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시콘과 함께 짝꿍 네오셈까지 챙겨봤고요. 오늘의 히든카드를 이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저는 코스닥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좀 대변화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는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동을 하니까 또 바로 2차전지 안에서 수익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확실히 좀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코스닥의 3,000포인트가 이제 또 새로운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들이 일단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따라갈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 안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부양책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몰캡 기업들 안에서는 이제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다날이라던가 쿠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보방에서 골라드렸던 네이버도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시장 안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 다날이 잘 올라갔었던 네이버도 이제 급등을 했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어떤 종목들이 실수의 종목이었고 어떤 종목들이 찐수의 종목이었고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가 요런 이제 가닥이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매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을 바라봤었을 때는 단기간 안에 200% 이상의 상승 여력들이 그러니까 이슈가 더해졌을 때는 임팩트 있게 꽂혔었던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불어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모멘텀이 더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이 상장을 하면은 같이 올라갈 섹터 안에서 변동성마저 기대감마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가 좀 큰 수익으로 다음 세 자리 수익을 목표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현대모백스라던가 우림 PTS 등등 좀 히트 종목들이 많았는데 다음은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봉 그다음에 월봉 차트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격 자체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바닥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충분히 저평가 기업인데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실적들이 이번 연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역대급 실적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실적이 정리돼서 나왔었을 때도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이제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정보방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종목을 오늘 주신다고 하십니다. 히든카드 종목으로 여러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과 또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상승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